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선생 서경이가 진행하는 집밥 같은 상업요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찬바람도 불고 겨울이 흠뻑 젖어 있는 것 같은 요 계절에 칼치조림을 많이 드시잖아요. 따끈따끈한 국물하고 같이 드시면 맛도 있고 건강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칼치조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내는데 굳이 그렇게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업장에서 사용할 적에는 물론 다시마를 넣고 이렇게 육수를 내서 사용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지만, 집에서 혹시나 쓰시는 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 먼저 다시마를 이렇게 냄비에다가 깔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붓겠습니다. 물은 자, 계량컵으로 한 3개 정도 부어 주셔요. 이렇게요. 자, 계량컵으로 한 3개 정도 부시고요. 자, 먼저 물을 넣습니다. 물을 저는 요 5쪽만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준비를 하셔도 괜찮아요. 두부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고 무가 먼저 끓여질 수 있도록 푹 우려줍니다. 먼저 삶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 두시고요.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춧가루는 굵은 걸로 양념할 수 있는 걸로 한 30g 정도인데, 이것은 식성에 따라서 조금씩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간장, 그 다음에 마늘. 자, 마늘도 한 30g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깨부는 10g 정도로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 된장을 한 숟가락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강가루. 생강을 넣으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식자재 마트에 보니까 생강가루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강가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 한 10g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생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다시다 같은 것을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시다를 쓰셔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미료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먼저 갈아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물을 조금씩 부어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양념장에다가 양념을 하실 적엔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매운 것이 싫다 하시면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위에다가 고명처럼 얹어서 내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혹시나 비린 맛이 날까 봐서 싫다 하실 경우에는 후춧가루나 소주도 약간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가 지금 바글바글 익고 있어요. 여기에 그냥 지금 이렇게 무만 익고 있으면 간이 안 배이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자, 간이 좀 배어질 수 있도록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그냥 이렇게 뿌리기도 하는데요. 굳이 맵게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간이 배어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가 푹 끓여지면 그때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영상에서 무조림을 올렸어요. 무만 이렇게 하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고, 또 계절이 그때는 봄 지나치는 여름이어서 제가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다를 좀 넣고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떠신 분이 다시다 넣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별로 신경은 안 쓰지만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러신 생각을 하실까 봐서 하는데, 여름이 될 적에는 무가 너무 맛이 없어요. 지금 이 무는 아무것도 안 넣어도 그냥 익혀놔도 보약입니다. 이 무가 소화 효소도 많고, 그리고 또 영양 성분 자체도 우리가 무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라고 했어요. 무하고 도라지하고 같이 섞어서 밥을 해서 먹을 경우에는 한 3번만 밥을 해서 먹게 되면 독감, 감기를 안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가 보약 같은 채소거든요. 그러니까 푹 익혀가지고 올겨울에는 무를 좀 많이 드셔요. 채쳐가지고 들깨가루 넣고 국처럼 끓여서 드셔도 되고요. 나물처럼 무쳐서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조림을 하니까 여름철이나 이럴 적에는 칼치조림을 할 적에는 무보다가는 감자가 더 맛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겨울철에는 다른 것보다가는 무가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를 푹 익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간이 좀 배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푹 끓여줘야지만 괜찮습니다. 자, 생선이 익는 시간은 별로 안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가 푹 익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시나 생선을 하고 나면 식혀졌을 적에 먹으면 비린 맛이 특별히 더 많이 나잖아, 그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끓는 데에서 양념을 해서 무도 충분히 익혀졌고, 이런 데에서 생선을 넣고, 자, 이렇게 했을 때에는 뚜껑을 열고 해도 비린 맛이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찬물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잖아, 그지요? 이럴 적에는 비린 맛이 데피면 데필수록 비린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감안을 하시고요. 자, 대파를 많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숭덩숭덩 썰었는 대파를 많이 넣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어슷하게 썰었어요. 이 어슷하게 썰어야지만 대파 향이 강하게 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썰면은 파 향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슷하게, 굵직하게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자, 양파는 넣게 되면 국물 맛이 약간 들큰하게 돼요. 단맛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싫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영양 성분도 굳이 챙겨가면서 먹어야지 되는 거니까 저는 양파를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식성에 따라서 청양고추는 넣는데 저는 한 개만 썰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자, 양념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얹겠습니다. 자, 무를 익히면서는 제가 뚜껑을 닫고 익혔어요. 좀 잘 익혀지라고 그랬는데 요 생선을 넣고는 뚜껑을 열고 익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린 맛이 휘발이 되라고, 날아가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익히게 되면 간도 골고루 배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빨리 끓여서 내야지 되겠다 하실 경우에는 뚜껑을 덮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에서 국물이 좀 적다 하실 적에는 국물을 끓였는 물을 부어 주셔야지 됩니다. 찬물을 붓게 되면 생선의 비린 맛이 또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짜박짜박 잠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국물이 많으면 또 맛이 없어 보여요. 그죠? 조림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요 위에다가 고추를 이렇게 얹어서 살짝 매콤한 맛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님상에 내실 적에도 이렇게 해서 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은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내는 것보다가 이렇게 팬째로 따끈하게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대로만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익혀야 되겠다 하실 적에는 더운 물을 좀 부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끓여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간은 좀 삼삼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짜게 드시겠다 하시면 여기다가 조금 더 섞으셔도 괜찮아요. 그것은 간을 보시고 여러분들 식성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치조림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칼치가 비싸서 한 마리 사면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좀 큰 거 사면은 두 토막 정도는 살이 많은 부분에서는 구워 먹는다고 소금 쳐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찌개로 해서 국물도 많이 먹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재료를 가지고 조금 더 유용하게 좀 지혜롭게 사용을 하셔서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칼치조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이를 만나면 요리가 쉬워진다.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